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온인주 앵커와 함께하는 당잠사 이혜은입니다. 자, 글로벌 원샷 보면서 간밤 미증시 분위기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죠. 자, 3대 지수는 또 한 번 힘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또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로 그리고 숨고르기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간밤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는 9월 고용보고서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대기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는 미국 증시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내내 퐁당퐁당으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고용지표의 방향성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더욱더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또다시 2,0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뜨거운 고용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휘발유 재고를 살펴봤을 때 원유 가격도 소폭 하락했고 달러 강세 현상도 조금 완화되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증시가 점차적으로 힘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 부분도 증시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존하고 있는 악재들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좀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됐겠죠. 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영국에서 반독점 조사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분이 특히 그런데 아마존은 0.8%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0.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유가가 다시 82달러 선으로 내려오면서 엑손모빌 이틀째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게 됐습니다. 2%대 낙폭 보여줬고 제약, 헬스케어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간밤 미증시 상황이었는데 특히 머크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가 3상 엔드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미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 종목별로는 좀 엇갈리는 양상 확실히 지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터널 끝에 자세히 살펴보면 빛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봐도 어제는 한 18, 19쯤에서 익스트림 피어 구간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공포 지수가 올라간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확인을 해볼까요? 2년물은 소폭 하락, 10년물도 하락이었습니다. 30년물만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국채금리였는데 밸런스에서 국채 수익률 급등이 단기물보다 장기물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연준의 정책 금리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그래도 2년물의 어떤 변동을 크게 보기보다는 장기물의 변동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준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투자자들의 기존 입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밸런스가 해석을 내놓은 거죠. 이에 따라서 물론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주가의 하락 그리고 지수의 하락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터널 끝에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P는 지난 2011년에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낮춘 상태고 피치도 역시 지난 8월에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디스만 유일하게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부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의 국면들이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건데요. 피치는 올해 말에 정부가 결국에 셧다운에 들어가서 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채가 요동칠 가능성 여전히 남아는 있다,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밸런스의 이야기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숨 참고 하면 우리가 다음 말로 러브다이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다이브는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보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퐁당퐁당으로 계속해서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호라이즌 인베스트에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덜 뜨거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고용이 줄어도 해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시장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긴 합니다만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뜨거운 고용 지표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토마스 바킨 총재, 메리 데일리 총재도 간밤에 발언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9월 고용 보고서 집중을 해야 된다. 고용 데이터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도 어떤 종목 봐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조용히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우라늄 테마인데요. 1일 등락 순으로 봐도 2.9% 상승, 1개월, 3개월 모두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라늄의 발전 단가가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원자력이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원전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에 따라서 원전의 매력도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주요 우라늄 관련 종목들의 추이를 살펴봐도 간밤 등락순 그리고 1개월, 3개월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재생에너지 관심주 탑픽 종목들을 꼽아줬는데 태양광 장비 쪽에서 퍼스트 솔라 목표 주가 283달러 제시를 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 한 86%가량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반도체와 전기차 종목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반도체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마이크론은 상승했고 AMD는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HBM 전쟁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전할 거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함께 상승 탄력 받아줬고요. 자, 결국에 지금 이런 HBM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요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와 HBM3 공급 계약의 최종 계약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었죠. 엔비디아 경영진과 만나서 HBM3의 공급 시기를 좀 앞당겨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전기차 종목들은 최근에 전환사채 이슈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리비안 어제 22.9% 하락하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루시드, 니콜라, 니오 모두 전환사채 발행 이력이 최근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테슬라만 지금 최근에 전기차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홀로 강한 상승부를 켜는 날도 좀 많았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점검을 해봤는데 우리 시장은 또 월요일에 쉬어가기 전에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녹록치 않은 장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우리 선물지수가 일단 올랐기 때문에 강세 출발 전망입니다만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나라는 또 휴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기 매물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함께 보시죠. 제가 조금 남들보다 긴 연휴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좀 생각했던 내용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연휴 기간 때 해외에 나가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유적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들 일부 내용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위의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중국 서안에 위치해 있는 진시황릉 옆에 있는 병마용갱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규모의 그 에너지에 좀 압도당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발굴된 부분이 절반도 안 된다고 추정이 되죠. 중국 역사상 가장 큰 제왕릉이 진시황릉입니다. 그런데 진시황 사망 후에 4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일본의 나라라는 현에 있는 도다이지, 대규모 목조 사찰 안에 있는 실내 불상 사진이 아래에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실내 불상으로는요. 그러면서 둘 모두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된 곳입니다. 이 나라라는 일본의 이제 나라 시대가 짧게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710년에서 784년 일본의 수도였는데 굉장히 짧죠. 큰 불상,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불상을 짓다가 국고를 탕진하고 막대한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백성들의 살림이 피폐해지면서 나라가 망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냥 공통점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을 텐데 지금 후대의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명승고적의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중국 서안에 가보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단편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데 그 시기열을 늘려서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이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장 지금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치 보시면 월봉이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 중간중간에 금융위기나 큰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우상향을 그려갔다라는 그런 흐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월봉 차트고요. 지금 좀 아프긴 하죠.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만 이 과거에 이 10년, 20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아주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죠. 거리의 선혈이 낭자할 때 매수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는 격언이요. 지금 시장 이제 역속적이게도 하락을 우리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약세가 초입 구간의 하락장인 것인가? 중반인가? 마무리 구간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격언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아라 라는 부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늘 한편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휴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난주 수요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봉합은 됐는데 완전히 끝난지 않은 게 이제 문제죠. 이 기간 동안 임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걸리는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합의를 하긴 했는데 매커시 하원 의장, 케빈 매커시 하원 의장, 이제 전 의장이라고 불러야겠죠. 예산안 제시한 부분 보시면 11월 17일까지 기존 수준 동결 내용의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즉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강경파에서 메카시 축출에 나서면서 예상을 모두 깨고 이 예산안 손잡았었던 민주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의회 234년 역사상 최초의 권력순위 3위의 하원 의장 임기 중 해임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의장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2명, 그리고 그 밖에 하마평에 오른 인물 한두 명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모두 가능성이 큰가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는 부재한 상황. 그렇게 되면 이 의장 선출이 미뤄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은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차기 의장 선출 파행이 된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되는데 지금 메카시 전 의장 같은 경우에 1월 선출 당시 15차례 투표 끝에 겨우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 만큼 이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합의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노출된 악재보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쉬고 돌아온 이틀 동안의 증시가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장세였습니다. 체감온도 오늘 0도 안팎이라고 합니다. 때이른 추위, 여러분 외출하실 때 꼭 두툼한 옷 껴입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날씨도 지금 주식도 아주 극단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그래프 양지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오후 2시 이후로 뚝 떨어지면서 아래로 수직 낙하한 지수의 흐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매매의 흐름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1시간 정도 사이에 개인들이 한 코스피에서 이 순매수 물량을 1,000억 원 가까이 줄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어떤 게 된 일일까요? 추정되는 원인은 한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개인들이 포트폴리오 이제 지쳐서 정리에 나선 것인가. 또 한 가지, 이건 썰이었는데 외환보유고 발표가 연기되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라는 우려감이었습니다. 결국엔 그건 아니라고 좀 밝혀졌고요. 오늘 오전 6시에 이제 내용 발표가 됐는데 2달 연속 보유고가 좀 감소해서 좋지는 않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 부분 이제 차치하고 보면 결국에는 걸리는 건 신용융자 반대 매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과매도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파른 낙하를 보이는 과매도권이 나오게 된다면 걱정되는 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반대 매도, 회피 물량에 대한 우려감 전해드렸습니다. 이 우려감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일까요? 어제 우리 시장 특히 오후 2시 이후에 낙폭이 커졌던 이유는 반대 매매 테이블상 보시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탁론 반대 매매가 딱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매매 일정표 오늘도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쉬고 돌아온 첫날 보시면 양 지수가 급격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 중심의 낙폭이 과했죠. 이 반대 매도 물량, 증거금을 채워 넣지 못하면 나오는 물량은 보통 차 거래일 때 나옵니다. 이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오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 꼭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소화를 해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텐데 당분간은 이제 수급 상황들 꼼꼼히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들 차치하고 새로운 것들을 좀 눈여겨볼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배당락은 이긴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시원했던 통신과 음식료 섹터의 공통 분모라고 하면 방어주이자 또 수출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 원화 약세 수혜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각나는 것들을 기입해서 그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전거래일에 다행히도 이제 반도체가 좀 버텨줬죠. 이 연결고리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화면인데 특히 9월 수출 계절성이 반복될지가 관건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반도체의 수출 데이터, 9월 데이터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가장 좋았고 이 수치는 10월에 발표된다는 점까지 지난주 당담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10월 데이터도 나름 좋았습니다. 이 계절성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첨단보다는 이제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삼성전자가 밀렸고 하이닉스가 급등했습니다. 소문이 좀 돌았죠. 지금 한 언론사에서 업계의 이 목소리를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율 문제가 잘 안 잡혀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는 게 연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 결국 큰 힘을 주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라는 점 보도가 되면서 주가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이것은 업체 측의 공식 보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순매매 현황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사다가 이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순매도 쪽으로 이 외국인이 기울였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로 옮겨간 부분은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들여다보셔야겠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우리나라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반도체 업황 저점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모리 인디케이터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메모리 데이터 지금 뭐 평균 100 기준선을 밑돌고 있습니다만 바닥에서 최근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단 첨단 반도체 기대감으로 SK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을 했지만 소부장단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 이수 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 등의 HBM단보다는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기존 메모리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요. 반도체 특히 소재 쪽 강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어제 그 약한 시장 안에서도 양봉 그것도 장중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요. TCK, 한솔케미칼 등등 일단 반도체 소재 쪽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덜 받았었던 종목 위주의 강세가 어제 눈에 띄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고 시장이 힌트를 주는 것일까요? 양봉, 플러스, 마감에 성공한 종목들 쭉 기입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아, 헬스케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입니다. 이 반도체, 자동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통점은 달러 기반의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환율의 수혜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세로뉴스죠. 모멘텀 소멸. 이제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로보티스 상장 이후에는 그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단 어제 부분은 세로뉴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기존의 상승세를 시원했었던 로봇 테마주의 약세가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찾아가는지 여부 앞으로 좀 체크 포인트로 놓고 보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한글날로 우리는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긴 연휴, 오늘도 휴장이죠. 이 긴 연휴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될 텐데 만약에 국경절 연휴에 판매 데이터가 좋거나 뉴스 플로어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같이 연결고리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